난 그냥 그 사람 욕하는 게 좋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손절하세요. 남을 미워하고 불평불만 하는 게 그 사람한테 힘들다면 그 사람 마음에 공감을 먼저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또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칭찬하게 한번 놀이를 해보세요. 10분도 못합니다. 그런데 서로 헐뜯기 놀이를 해보세요. 1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지만 나는 별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대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여러분이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누가 불평불만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어떤 충고를 한다든지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그 사람이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화 내보셨습니까? 누구한테 부정적인 감정 드러내 보셨나요? 내가 누군가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내가 어떤 불평불만을 가지면 그거를 표현하기 전에 일단은 내 마음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늘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이게 하는 사람이 매우 싫고 힘드시겠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내가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된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조언과 충고를 하기 전에 아, 이 사람이 먼저 힘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인식을 하신다면 야, 너 좀 그만 불평해라. 야, 너 좀 그만 사람들 욕 좀 그만해 라고 하시기 전에 야, 근데 너 지금 마음이 힘들지 않아? 야, 너 그렇게 좀 이게 이렇게 싫은 마음이 들면 뭐 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때?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좀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아닌데? 나 하나도 안 힘든데? 난 그냥 그 사람 욕하는 게 좋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손절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남을 미워하고 불평불만 하는 게 그 사람한테 힘들다면 그 사람 마음에 공감을 먼저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도 그 얘기를 듣는 게 좀 어렵다. 나도 좀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도 전달하신다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과도 적절하게 대화하시면서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싫을 때는 내 마음에 왜 저 사람을 싫어하지? 라고 점검해 보면 되는데요. 반대로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는지 모른다면 그것만큼 아주 힘든 일이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가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런데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저를 좀 미워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아, 본인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난 본인이 너무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듣고 이해하고 뭘 좀 바꿔보든지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하든지 하면 해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대화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또 어렵죠. 그래서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이유가 뭔지 모를 때는 우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겁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지 제3자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모습을 스스로 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시죠.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외형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 내 마음, 삶의 태도는 마음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거울은 바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타당하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 떼를 쓰거나
너무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제3자에게 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 야, 네가 봤을 때도 내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니? 라고 물으시고 그 사람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도 좀 네가 불편한데 야, 어쩌면 저 사람도 너를 불편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꺼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 좀 안 좋은 부분을 고칠 수 있다면 고치시는 것 추천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우리가 옷 매무새를 고치듯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나를 조금 바꿔볼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과 무관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살아나가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이유 없는 미움에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상대방도 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크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조직에서 이유 없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를 해서 뭐 따돌림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이 얘 미워하는 거는 그렇게 합리적이나 타당하진 않은데 또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셨다면 야, 저 사람은 저기 그림자를 또 쟤한테 투사해서 저렇게 또 미워하는구나. 이렇게도 여러분이 또 분석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좀 부당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 좀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행동들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집단에서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 때 그 암묵적인 동조 현상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그 동조 현상을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수를 이길 수 있는 소수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일관된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가 일관되게 어떠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따돌리려고 했을 때 소수가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한마디를 던지는 것.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의 한마디가 당장 그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야, 나는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니네들은 좀 그렇게 생각이 드니?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야, 근데 우리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니? 라고 조심스럽게 일관되게 소수의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요, 연구 결과 그 소수의 의견에 조금씩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집단 압력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인데요. 그 침묵을 깨고 일관된 의견을 표출하면 소수가 결국에는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좀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그런 분위기를 좀 깨고 싶으시다면 조심스럽게 하지만 일관되게 여러분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신간, 대화가 서툰 게 아니라 감정이 서툰 겁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관계가 어려운 이유, 대화가 어려운 이유를 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상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만든 대화법 책입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안 통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외국인과 말이 안 통하는 것은 언어의 문제잖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는 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나 또 학교를 통해서 언어는 배웠지만 대화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대화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선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그 감정을 전달할 때 우리의 대화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대화가 원활하게 되면은 관계도 원활해지고 그럼 우리의 삶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전달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대화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